네, 지금 시각은 7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가 내년 예산안을 7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도의회 예산안 심사 이후 다음 달 내년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 내년 강원도 예산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강원도가 짠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7조 8천억 원. 올해 당초 예산안보다 2.9% 2,100억 원이 늘었는데요. 두 분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강원도 예산이 7조 8천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2.9% 정도 올해 대비해가지고 증액된 건데요. 국가 예산이 한 3.2% 정도 늘었으니까 그거에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 올해 확보를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많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워낙 내수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나 부동산세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긴축 재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상당 부분 확충을 좀 했던 부분들이 주요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것들은 올해 중반기만 하더라도 강원도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김진태 도정 3년 동안 건정 재정을 실시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가장 큰 예산으로 많이 책정한 게 미래 글로벌 도시에 맞게끔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특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이른바 테스트 베드 3+1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재 육성 시설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진태 도정에서 보이고 있는 반도체 기업 유치의 성적은 한 4개 정도밖에 유치하지 못했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 설계, 그다음에 이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은 유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이게 교육 쪽에만 이렇게 양성이 되는 것이고 기업 유치에는 더디기 때문에 현재 한 2천억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올해도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촘촘한 노력과 점검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증가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도, 4년도, 5년도 예산안을 보면 증가폭이 예전에 뭐 10% 이상씩 증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작년 같은 경우 0.08% 정도 증가가 돼서 사실 기저효과 때문이지 사실 전혀 의미 없는 수치고요. 그리고 이는 뭐 사실 뭐 강원도에서는 뭐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 재원을 투입을 하고 부채를 억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물론 이 긴축 재정을 하는 기조 자체가 뭐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지금 표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교부세가 줄어든다라든가 세제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강원도도 뭐 불가피한 상황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지방자치법상으로도 그 재정 운영 자체가 수지 균형을 맞추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수지 균형을 맞춘다라는 건 세출 총액과 세입 총액을 맞춘다라는 의미이지 긴축을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긴축과 뭐 건전 재정이 일치하는 듯한 그런 식의 오해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지금 재정 확장을 통해 가지고 좀 경기 부양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요 예산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강원도 예산을 또 소장님께서 도교육청 예산의 주요 항목들을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예, 크게 보면 뭐 미래산업 말씀하셨던 미래산업, 뭐 미래차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요 부분에 있어서 한 2,492억 원 정도 그리고 기존의 뭐 지역 경제 근간이 되는 농업인에 대한 뭐 그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금액이 한 1조 5,92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에 관한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4,187억 원 정도이고 그리고 취약계층 복지 예산이 3조 원 이상입니다. 작년에 이어가지고 3조 원 이상인데 여전히 좀 평범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좀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한 분야에 어떤 과감하게 눈에 띄는 어떤 두드러진 투자가 필요를 한데 여전히 예전하고 비슷한 비율대로 좀 배분이 됐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향후 혹시라도 뭐 그 중도개발공사라든가 뭐 미시령 동서관통로라든가 그런 우발 채무의 염려도
좀 아직까지는 미봉책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아쉽다는 평가를 해주셨고 도교육청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강원도 교육위원회 그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요. 예. 한 300억 정도 대거 삭감되는 이러한 게 지금 발생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있는 그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에 있어서의 운영과 현재 편성이 좀 방만하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도구의 예. 지적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예산은 올해 4조 2천억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에 대한 그 증액 폭이 5.5%이기 때문에 강원도 2.9%, 그리고 정부 3.2%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그 보조금이 3천억 정도 줄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용들을 다 어떻게 마련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었는데요. 그걸 전부 다 다른 주머니인 기금에서 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기금을 너무 다 지금 해년마다 쓰다 보니까 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통합 안정화 기금이 있었는데요. 올해 3천억 원, 그리고 내년에 4천억 원. 이 추세로 한다면 신경호 교육감 3년 연간에 네. 1조 2천억 원의 기금을 다 탕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왔었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좀 사용됐으면 하는 부분들이고 예. 오늘 주되게 어저께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들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을도 많았던 전자칠판 부분들이 단일 예산으로서는 역대 최고 180억 원들이 상정이 됐었거든요. 네. 이와 관련돼서 한 150억 정도가 삭감, 80%가 삭감되는 초유의 상황들이 좀 발생했었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도 좀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예산 편성한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좀 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예결위 전체 과정 속에서 좀 더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은 허리띠를 좀 졸라매온 만큼 이제는 쓸 곳에 쓰겠다라는 게 강원도의 기조인데 그런데 감세 정책과 또 경기 침체로 지난해에만 56조 원, 또 올해도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 재정난의 고통을 지방에 좀 과도하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과감하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작년하고 올해 세수만 전국적으로 보자고 하더라도 보통교부세가 한 10조 가량이 지방에 안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강원도만 보더라도 작년에 3천억 정도가 안 내려왔고 올해 4,200억 정도가 지금 안 내려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누수가 발생하는 것들이고 내려오지 않은 4,200억에 달하는 강원도민들에 있어서의 교육, 복지, SOC 전 분야의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강원도 같은 경우도 본청만 하더라도 한 700억 정도 되는 네. 것들이고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원주 같은 경우는 기금 다순이라고 현재 반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한 실질적인 그 피로도가 예. 직접적으로 지자체에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세수 오차율만 놓고 보면 예. 정말 한심한 수치입니다. 사실 IMF 1998년도 IMF 비상사태라든가 아니면 그 지난 코로나 전국을 제외하고는 세수 오차율이 이 정도로 연속해가지고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건전재정이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정확한 세입을 예산을 잡고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세수 예측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그러면 재정 운영은 완전 빵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수 예측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수 결손이 생기게 되면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세출 구조를 자꾸 바꾸라고 중앙에서는 구조조정을 네.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뭐 정책 사업이나 이런 거는 축소되거나 안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국가가 저지른 어떤 그 오류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그런 형국에 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곧 12월입니다. 내년 경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나온다면 1.9% 내년에 네. 다시 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좀 예측이 돼요. 2026년은 더 떨어지고 1.8%로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상향에 맞게끔 정말로 어떠한 확장 정책을 취하든 아니면은 저소득층, 특히 취약층을 위한 근본적인 이런 네. 대책들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강원도 살림살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